예,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이격도 공부 들어갈 겁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배우셨던 내용이죠.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 전략 수립하시는 방법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부분 좀 빨리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한 가지 이평선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잡으시는 방법인데요. 가장 간단한 이평선 활용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고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데 일단은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차분차분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5일선인데요.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5일선 위쪽에 올라탄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수익이 큰 폭으로 난 종목입니다만 일단 지난번에 교육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의 경우에는 사실상 5일 평균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금방 그러니까 쉽게 밑으로 흘러내려왔다가 다시 올라타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5일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매매가 좀 빠르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들 수 있다. 그래서 5일선 매매 공략 방법은 사실상은 여러분들께 그다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어찌됐건 이러한 매매 패턴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5일선이 없더라도 사실상 21선 정도만 놓고 보시더라도 단기 매매 하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 놓고 보시면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쉽고 편안한 매매 기법이 되는데 일단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타는 순간 매수 그리고 이탈하는 경우에 매도 그리고 다시 올라타는 순간 매수 역시 이탈하는 구간에 매도 그리고 역시 올라타는 순간에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무슨 교육이냐 이렇게 쉬운 것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방법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교육 교재는 여러분들 입맛에 딱딱 맞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올라타면 급등 나오는 종목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혹은 내가 정리를 했다. 21선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계속 떨어져만 간다?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 하나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매수 구간을 설정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추세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향 추세인 경우에는 일단 21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앞에 20거래일이라고 그랬죠? 20거래일 선에서 이 정도의 흐름이 나와줬을 때 20거래일 선이 되돌려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염두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올라타자마자 급등이 나오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이것이 이렇게 옆으로 뉘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뉘어지거나 혹은 여기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되죠? 20거래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평균 흐름, 이 정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하락 추세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올라탄 이후에 바로 흔들려 내려올 경우에는 바로 손절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패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좀 횡보 추세 혹은 상승 추세의 구간에서 이탈되는 흐름, 다시 재탄환되는 흐름 이런 곳에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한 차례 단행하신 이후에는요. 절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매도한 이후에 급격하게 돌려져서 재매수하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만약에 밀려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추세 자체가 꺾여져 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망도 아니고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평선에서 21선에서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요. 61선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리면요. 똑같아요. 61선 매도 구간, 매수 구간인데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일정 구간에 61선이 뉘어질 수 있는 하락 추세가 뉘어질 수 있는 구간인지도 일정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상승 추세로 돌려지는 구간, 이러한 구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편입을 못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못 하신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갭 부분, 그러니까 저항선 부분을 뚫고 올라가 주고요. 그리고 이평선이 상향되는 구간은 충분하게 매수 구간으로 설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선도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121선은 61선 그리고 21선, 5일선보다는 조금 여유롭죠. 그래서 한 차례 매도된 이후에 추세를 이런 걸 갖고 나온 거예요. 막 여기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테고 일단 추세가 한번 뉘어지어서 하락 추세가 된다면 장기 추세 전체가 이 방향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역배열 상태. 그래서 매매하기가 조금 121선은 여유로워진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패턴들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6개월이죠.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을 평균을 잡으셔서 이평선이 횡보하는 추세에 돌려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 급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평선을 활용한 매매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빠르다 혹은 내용이 좀 밋밋하다 하시는 분들은 녹화방송, 지난주 녹화방송 꼭 보셔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이평선으로 역시 매매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요. 단기 이평선은 어떻게 되죠? 뭐 두 가지 이평선이니까 여기가 5일선이 될 수도 있겠고요. 21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21선, 5일선과 21선, 21선과 61선, 그리고 61선과 뭐 121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 시점을 단기 이평에서 포착을 하고 그리고 추세 파악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검은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똑같아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단기 5일선과 21선이 있으니까 5일선을 여기서는 단기로 잡아야 되겠죠. 그럼 단기 부분은 일단 앞서 배운 것처럼 올라탔을 때 매수 그리고 떨어져 내려갔을 때 매도인데 일단 추세 부분이 21선으로 추세를 본다 그랬죠. 21선이 하향 추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멀리서 지켜만 본다. 21선을 돌려지기 전에는 지켜만 본다. 그래서 중간에 이러한 5일선 매매 힘들다 그랬어요. 이렇게 5일선이 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러한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5일선과 21선이 다 돌파되는 시점에 여기서 고맙게도 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5일선과 21선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버렸죠? 그렇게 된다면 이쪽이나 양쪽으로 튈 텐데 지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윗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런 구간에 매수 사인이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검은색으로 이렇게 쳐드린 부분은요. 여기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부분에 고민이 되냐면 지금 두 가지 평선은 5일선과 21선을 잡아드렸는데 21선이 뭐라 그랬어요? 추세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추세, 상승 추세니까 상승 추세 기준으로 가지고 간다.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5일선 기준에서 매매를 하시고 추세는 이걸로 본다. 그럼 5일선에서 이탈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입니다. 5일선을 이탈을 하면은 매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 기준을 잡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재매수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5일선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갔을 때 재매수 구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 추세가 상승일 때에는 편안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데 두 번째 검은색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버리죠? 주가가 누워버립니다. 누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추후의 흐름이 21선마저도 누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가를 이렇게 돌리지 못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밀려 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면서 밑으로 깨져 내려가겠죠. 역배열이 나와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추세가 또 형성이 되면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뉘어질 때에는 조금 조심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올라올 때는 뭐 굉장히 좀 여유롭죠. 하지만 5일선과 21선 단기 이평선끼리 모여있을 때에는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아시겠죠? 무조건 쫓아 들어와서 뭐 매매를 하시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은 여유롭게 해서 5일선, 21선 완벽하게 뛰어넘어주는 흐름 요럴 때만 짧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차익 실현하시고 21선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예 매매를 멈춘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21선 돌파했다? 이거 안 됩니다. 치고 올라와서 5일선이 뚫고 올라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21선, 61선 놓고 보여드릴 텐데 이건 뭐 앞선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5일선보다는 매매하시기가 여유가 있다. 61선 그리고 21선의 기울기가 5일선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같이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이런 기준에서 매매를 잡으시고 추세 부분은 61선으로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1선과 121선 황토색이 61선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이 121선.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앞서 보신 20일, 60일 그리고 5일, 20일보다는 굉장히 여유롭죠. 그만큼
이평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겁니다. 한 번 올라타서 상승 추세를 가거나 혹은 한 번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흐름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60일 이동평균 선이면은 60일 동안, 그리고 120일 선이면은 120일 동안은 그 추세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게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이평선 21선이나 5일선을 막 타고 가면서 해서 매매를 막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러한 추세, 이 정도 됐으면 이제 21선이나 5일선이 전부 정배열이겠죠. 정배열일 때 5일선을 갖고 단기 차익 실현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21선 가지고 스윙 정도를 하느냐, 혹은 61선 가지고 나는 여유롭게 대응을 하겠다. 난 61선이 깨져야 차익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굉장한 수익입니다. 여기서 이 몇 개월 동안에 매매를 안 하신다 할지라도 굉장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꼭 보시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단기 매매만 해야겠다. 그 생각 버리시고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 전략 잡으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세 가지 이상의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 전략 잡으시는 방법 또 역시 빠르게 진행해 드릴 텐데요. 예제는 두 개뿐이 없습니다. 앞서서 다 배우신 내용인데 똑같습니다. 사실은 가지수만 세 가지인데 보통 우리는 네 가지 정도를 보죠. 5일선, 21선, 61선, 120일선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11선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다른 분들은 3일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5분봉, 1분봉 다 개성에 따라서 보시게 되는데 이러한 그 차트를 놓고 보실 때, 그러니까 이평선을 놓고 보실 때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게 잘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에 대한 활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면은 매도, 그리고 반대의 급부가 되면은 추세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올 때는 매수, 이러한 기준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복습 자료니까 역시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한번 더 보시고요. 뒷부분에 역시 똑같은 내용인데요. 매수 신호를 드리는 그러한 이평선의 위치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실전 차트로 놓고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정배열 구간, 완벽하게 정배열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일선과 21선의 정배열이 되는 구간에서 60일선과 120일선이 물론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주 편안한 완성형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위치에서 아쉽게도 여기서 깨져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내려갑니까? 일단 먼저 내 기준이 5일선 매매를 기준으로 했다. 그렇다면 기준점대로 매매 좀 빠르셔야 돼요. 일단 5일선 이탈하면 전부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다시 5일선을 탈환했을 때 매매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은 21선 매매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60일선 기준에서의 상승 추세를 기준으로 놓고 나는 5일선 좀 버겁다. 그럼 21선 위쪽에 주가가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21선 위쪽에 여기서부터 올라오죠. 그럼 21선 위쪽에 이 추세대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걸 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돌려질 때 다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데서 무너져 내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린 이후에 21선 탈환을 못하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 차익 실현하시고 끝나고 나오시는 겁니다. 60일선도 마찬가지예요. 60일선이 매매가 조금 편안하고 좋긴 합니다만 다만 어떻게 되죠? 조금 여유롭게 보시다 보니까 매수는 여기서 매수가 되시는데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은 여기서 차익 실현이 돼버려요. 그죠? 근데 그에 앞서서 단기 이평이 미리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미리 일정 부분의 전략은 수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60일선 이평이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와 주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고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고점을 못 높이고 거의 횡보 추세로 가버리죠. 그럼 여기서 횡보 추세로 가다가 이렇게라도 올려주든가 혹은 이 횡보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밀려 내려온다는 거는 조만간에 여기서부터 60일 거래일이니까요. 3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전체 평균 시세가 되는데 밀려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60일 선도 조만간 하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일단은 미리 이탈되기 이전에도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은 염두에 두실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급격히 내려와서 이렇게 돌려준다면 차익 실현보다는 가져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또 줬기 때문에 앞에 횡보, 여기서 횡보를 줬기 때문에 급격히 못 돌려지게 된다면 일정 부분은 일단 차익 실현을 해두고 그 다음에 잘라내시는 쪽이 수익률은 극대화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종목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뭐 이렇게 따뜻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편입돼서 쭉 올라가는 추세. 그렇게 된다면 뭐 21선 기준 잡으셔도 무난하게 이 정도의 수익을 다 내실 수가 있는데 앞서 보신 그림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기준. 그러니까 이평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5일선이 맞아떨어져서 가는 경우, 21선이 맞아떨어져서 가는 경우, 61선, 121선. 그래서 그 부분의 전략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나에게 맞는 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녹화 방송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료 자체도 복습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첨삭 지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